네, 안녕하십니까. IMJ 파이낸스의 애널리스트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그 트럼프 탄핵 관련해서 간밤에 좀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죠. 관련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트럼프 탄핵 가능성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가 탄핵될 확률은 글쎄요, 거의 1%, 0%에 가깝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탄핵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여차저차 가다가 보면은. 근데 가능성은 매우 낮고,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탄핵을 지금 원하는 사람이 엄청 많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오늘 제가 4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이나 저희 IMJ 파이낸스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한번 이유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래서 트럼프가 탄핵되기는 진짜 어렵겠구나.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트럼프 관련해서 이슈를 솔직히 100% 풀리 이해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게 사실이고, 여러 가지 뭐 지금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본질은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100%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 본질을 알고 있으면 탄핵당하지 않는다 100% 장담할 수 있지만, 제가 그 내용의 본질을 아직 100% 모르기 때문에 트럼프 탄핵에 대해서 100%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분석의 결과를 보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더라, 그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물 한 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트럼프 탄핵 가능성 희박한 4가지 이유. 우선은 그 전일 미증시 장중 흐름 동향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트럼프가 이제 중국 무역 관행을 비난하면서 조금 빠지기 시작했고요. 트럼프 탄핵 이슈가 부각되면서 좀 지수가 좀 크게 하락을 했고, 트럼프가 이제 유엔회가 있더라고요. 지금 거기서 연설하다가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하겠다 발표하니까 반등이 나오고 소폭 반등한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오늘은 좀 키움증권 자료를 키움증권이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보고서가. 그래서 키움증권 자료를 좀 참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를 그래서 키움증권으로 밝히고요. 고생해주신 우리 키움증권 애널리스트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야기를 어쨌든 이어가면, 전일 장중의 악재로 트럼프 탄핵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자. 사건의 전말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분이 이제 그 오바마 시절의 부통령이었죠. 바이든 부통령, 전 부통령.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하원 의장입니다. 이 두 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사실은 최근 한 1-2주 전부터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의 어떤 첩보 내용을 하원 의원, 이 사람은 민주당 사람입니다. 트럼프랑은 좀 각을 세우는 사람이겠죠. 민주당 사람. 1-2주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탄핵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 두 사람 간에 1-2주 전에 받았던 첩보 내용을 탄핵으로 연결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바꾼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분께서 이슈를 지금 꺼내 들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우크라이나 스캔들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뉴스를 보셔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정리를 한번 하고 갑니다. 7월 25일 날 트럼프가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모양이에요. 이거는 팩트겠죠? 그 당시에 이제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거를 가장 잘 정리한 문장을 제가 좀 뽑아봤는데,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과 관련된 부패 혐의에 대해서 조사라고 요구를 했다. 그러지 않으면 군사원조 예산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알려짐.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내년에 나랑 이제 싸우게 될
바이든이라는 그 대선 후보가 있는데 그 사람 아들에 대한 부패 혐의를 좀 조사해달라. 당신네 나라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조사 좀 해주고 그거 안 하면은 군사원조 지원 보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통화를 했다는 거죠. 이제 이런 통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지금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무슨 부패 혐의가 있었냐? 이제 그 내용이 밑에 내용인데 그 바이든의 부통령 재임 시절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바이든의 아들이 이사로 있던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했다가 갑자기 해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검찰총장으로서 조사를 지시했는데 하필이면 그 회사가 지금 바이든의 아들이 이사로 있던 회사였던 거죠. 천연가스 회사. 그래서 그 당시 바이든은 검찰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10억 달러의 미국 대출 보증을 보류하겠다 압박했다는 것이 지금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주장대로라면은 이 당시에 바이든이 자신의 그 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아들의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그런 꼴이 되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지금 바이든 부통령이 굉장히 마음이 쫄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지금 미국 하원 의장이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의심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탄핵 조사하겠다고 오늘 폭발한 이유는 이 사람이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폭발한 이유는 이 전화 통화 내용 중에서 이런 지금 뭐 일련의 내용들을 다 확인은 해야겠지만 팩트로 드러난 거 한 가지는 트럼프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4억 달러 군사원조 보류 지시를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트럼프가 이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군사원조 예산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갑자기 탄핵 추진을 결정하기로 마음을 바꾼 의심만 하고 있다가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군사원조 예산 지원 보류가 어떤 이런 뒷거리를 위한 협박인지 아니면 어떤 정상 루트를 통해서 그냥 지원을 보류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뒤가 구린 상황에서 군사원조 예산 지원 보류에 대한 그 전화통화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으니 일단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하원 의장의 선택이라는 거죠. 뭐 나름 설득력 있어 보여요. 네. 한번 얘기를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그 하원 의장이 이제 탄핵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탄핵 절차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의원 특검통해서 탄핵 소추안 발의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의회에서 뭐 비슷하게 하죠. 하고 이제 하원 상임위 검토를 하고요. 하원 표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결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상원으로 이송이 되겠죠. 그럼 상원에서는 이제 표결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상원 표결에서 통과가 되면은 즉시 해임됩니다. 바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뭐 바로 조사 받을 수도 있겠죠. 네. 미국의 탄핵 절차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하고 요거겠죠. 네. 요거 뭐 우리나라 의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소추안이 발의돼 가지고 일단은 의회를 통과하는 그림이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뭐 헌법재판소라고 그럴까요? 네.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는 뭐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래나 저래나 서류 이렇게 제출해 가지고 하원 통과되고 상원 통과되면은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원과 상원 두 개의 산을 넘어야지만 미국의 탄핵 절차가 진행이 확실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뭐냐? 지금 오늘 간밤에 있었던 미국의 악재로 작용했던 지금의 상황은 뭐냐? 여기입니다. 여기. 아직 탄핵소추안 발의도 안 됐어요. 이 박스 안에 지금 아직 들어온 상황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탄핵 절차가 정식으로 지금 시작된 게 아니고요. 탄핵과 관련된 조사를 하겠다라는 여기 지금 박스에 들어오기 직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2단계, 2단계, 2단계도 아직 안 왔다. 쭉 가서 여기까지 가야 해임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탄핵 절차는 굉장히 짧게 이게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벌써 한참 된 얘기네요.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는 비교적 그 정치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빨리 진행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 미국의 그 탄핵 절차들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 보통 한 2년에서 4년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죠.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미국의 탄핵 절차는 뭐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쳐요. 뭐 하원 통과되고 상원 통과되고 이런 거 비슷한데, 우리나라 의회 통과되고 헌법재판소 통과되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데, 기간이 경험적으로 보면 미국은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탄핵의 절차는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 탄핵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조사 과정과 절차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게 우리 한국하고 미국의 탄핵의 비슷하면서도 다른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4가지 이유, 트럼프 탄핵 되기 굉장히 어렵다. 4가지 이유를 이제부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의 녹취록 공개. 어제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유엔에서 지금 연설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사진을 캡처해 온 건데, 유엔 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트럼프 탄핵 그 제기 소식을 듣고 나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나라를 대표해 유엔에 있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 내용이 포함된 안전하고 기밀이 해지되고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녹취록을 내일 공개하도록 승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내일은 언제냐? 25일이죠. 뭐 오늘이죠, 오늘. 근데 이제 우리가 시차가 미국보다 빠르니까 이 사람들의 25일은 우리나라 이제 오늘 오후부터 해가지고 내일 새벽까지 아마 이 사이에 뭔가 얘기가, 녹취록이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약 12시간 후에 혹은 한 18시간 후에 녹취록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자, 뭔가 자신이 있다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전화 통화한 거 사실이고 뭐 군사 원조 보류하겠다 이런 거 다 사실인데, 그런 거 가지고 이거랑 엮지 말아라. 난 이 사람하고 통화한 거 사실인데 그거 가지고 뭐 어떤 불법을 저지르거나 부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헌법에 위배되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런 입장이 지금 트럼프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만약에 지금 24시간 내에 트럼프 녹취록이 공개가 될 텐데, 트럼프의 녹취록에서 사실은 별다른 혐의점을 누가 봐도 뭐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큰 결함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탄핵소추안 발의조차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탄핵이라는 건 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굉장히 충분한 불법적 요인이 드러나야지만 진행이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녹취록에서 아주 결정적인 어떤 부정행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거 탄핵 절차 밟기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녹취록이 공개된다는 점, 트럼프가 지금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요게 제가 탄핵으로 지금 가기 어려운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는 뭐 24시간 안에 뭐 또 해결이 나겠죠. 두 번째 이유,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미국의 탄핵 절차를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가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하원을 넘고 상원을 넘어야 되는데, 하원이 453석이던가요? 그렇고 상원이 이제 딱 100석입니다. 이 중에서 하원 먼저 넘고 그 다음에 상원을 넘어야 돼요. 트럼프가 탄핵이 되려면은. 근데 하원에서 이 소추안이 결의가 되려면 50% 이상만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상원은 3분의 2가 돼야 돼요. 근데 제 하원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원의 표 구조를 보니까 민주당이 54%예요. 민주당원 사람들이 다 오케이 하면은 하원은 통과되겠는데요? 왜냐면은 50%만 넣으면 되니까, 민주당 사람들 다 탄핵하자 그러면은 54%니까 통과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 오늘 아침 기준으로 보니까 탄핵 조사를 지금 찬성하는 민주당 비율이 4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4%의 민주당원 그 사람들 중에서
13%의 사람은 지금 탄핵 조사를 찬성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의 의견이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금 탄핵 조사를 찬성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지금 하원 전체 중에서 41% 정도가 지금 탄핵 조사를 찬성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 문제를 탄핵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지금 41%가 아니라 50% 이상의 지지 기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즉 아직까지 하원에서조차도 지금 50%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민주당은. 그렇죠? 민주당이 조금 더 힘을 합쳐서 50% 이상을 만들어야 하원에서 통과가 됩니다. 탄핵안이. 그러니까 아직 하원에서조차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보고요. 만약에 민주당 사람들이 에브리바디 트럼프 탄핵을 몰아붙이기 위해서 다 대동단결한다. 그래서 통과가 됐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하원이 통과가 됐어요. 이제 상원으로 올 거 아닙니까? 상원으로 오면은 더 빡셉니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트럼프가 탄핵이 돼요. 근데 상원 지금 아까 제가 100석이라고 그랬잖아요. 100석 중에서 공화당이 51%, 민주당이 47%, 무소속이 두 명입니다. 2%입니다. 자, 100명이니까 67표 이상의 트럼프 탄핵에 찬성을 해야지만 진짜 탄핵이 되는데 일단 과반수가 넘어요, 공화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힘을 합쳐봐야 47표밖에 안 나오죠. 20표를 더 얻어야 됩니다. 이 무소속에서 공화당에서 인원을 땡겨와서 47명에서 20명을 더 땡겨서 67명을 만들어야 탄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하원은 지금 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통과된다고 치더라도 상원에 와서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상원 통과가 문제인데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트럼프가 탄핵되기 위해서는 공화당과 이 무소속에서 20명 이상이 배신을 해줘야지만 민주당 편으로 가야지만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탄핵 절차가 끝까지 완전하게 트럼프 탄핵으로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금 표 구조를 갖고 있다. 네. 물론 트럼프가 결정적인 탄핵 이슈가 정말 드러나서 이 공화당 사람들이 다 배신을 하고 트럼프 탄핵시킵시다 하고 민주당 쪽으로 표를 바꾸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럴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상원 통과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뭐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 있는데요. 역사상 미국 대통령이 탄핵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얼만큼 미국에서는 탄핵이 어렵다는 거를 반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만 해도 이거 뭐 별거 아니네, 뭐 몇 개월 만에 그냥 대통령 물러나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경우는 단 한 차례도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에서 물러난 사례가 없다는 점입니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태어나기 전 아주 오래전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세대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있었고요. 1990년대 클린턴 대통령이 있었죠. 이때 탄핵 이슈가 있었어요.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가 있었고 트럼프는 또 셀프적으로 자체적으로 또 탄핵 이슈가 스스로 대통령이 되고도 있었죠. 요런 사례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닉슨 사례, 클린턴 사례, 트럼프 사례를 잠깐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결론은 이거라는 거죠. 역사상 미국 대통령이 탄핵돼서 대통령에서 잘려서 나간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판례가 어렵고 쉽지 않다는 거를 반증을 해준다는 거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닉슨 사례, 오늘 키움증권 자료를 제가 보고서를 거의 그냥 그대로 따왔습니다. 다시 한번 키움증권 애널리스트 분께, 작성한 애널리스트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닉슨 대통령의 사례는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는 언급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 사퇴를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끝까지 갔으면 탄핵됐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원 표결을 앞두고 하원 표결 직전에 스스로 사퇴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탄핵의 재료를 갖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표결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탄핵의 재료, 탄핵을 당할 만큼 정말 잘못했을 수도 있고 뭐 상원 통과까지 갔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다 보기 전에 그냥 내가 스스로 사퇴하겠다고 먼저 사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퇴할 때 미국장이 안 좋았다 이런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이때 이 사람이 사퇴해서 미국장이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석유 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 안 좋았던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닉슨 대통령의 탄핵 우려가 있어가지고 장이 빠졌다? 네. 물론 그런 영향도 좀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장이 이 닉슨 대통령 시절에 안 좋았던 거는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글로벌 펀더멘털 재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실 사례가 필요 없다. 닉슨 대통령이 그 당시에 스캔들로 물러난 건 사실이지만 탄핵돼서 물러난 게 아니라 스스로 사퇴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클린턴 한번 사례 볼까요? 이 사람도 뭐 지퍼게이트 이제 성사건이죠. 참 좀 뭐 말하기 거시기 하지만 어쨌든 성스캔들 사건으로 이 사람은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가 됩니다. 하원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상원으로 보냈는데 상원에서 부결이 나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람 이슈가 한 4년 갔죠. 이때 기억하시죠, 여러분? 뭐 임기 내내 거의 스캔들 조사로 계속 그랬던 상황인데 어쨌든 클린턴 탄핵안은 하원은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결국 탄핵이 안 됩니다. 클린턴도. 그리고 그 당시에 장은 뭐 잠깐은 빠졌지만 추세적으로 그때 90년대에는 미국이 강세장이었잖아요. 탄핵이 결국 안 됐습니다. 자, 트럼프의 셀프 사례 보죠. 한번. 이 사람이 이제 2017년에 대통령 되고 나서 러시아 스캔들이 터집니다. 그죠? 트럼프가 탄핵 갑자기 얘기가 나온 게 이제 2017년 5월인데 이 당시에 왜 트럼프 탄핵 얘기가 나왔냐? 이 사람이 2016년 미국 대선 당시에 자신에게 우호적인 러시아를 이용해서 대선을 조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트럼프 탄핵이 그때 발발된 거는 트럼프가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갑자기 FBI 코미국장을 해임합니다. 이게 2017년 5월인가 그럴걸요. 아마 5월 9일인가 그럴 겁니다. 문제가 터지니까 갑자기 그거를 덮기 위해서 이 사람 해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수사 방해 의혹이 나오니까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났죠. 국민들이. 그래서 정말 특검합니다. 그래서 5월부터 2년간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규명하지 못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로 힐러리가 타격을 입었죠. 트럼프도 탄핵 사례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번 있었지만 결국 탄핵 안 됐습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트럼프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미국은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에서 잘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미국의 탄핵은 어렵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입니다. 요거 좀 가장 흥미로운 재료인데 민주당이 스스로 조사를 접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하고 지금 시비가 걸린 사람이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인데 이 전 바이든 부통령이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표가 가장 높아요. 트럼프가 누구랑 붙느냐에 다 조사를 해봤더니 바이든이랑 했을 때 바이든이 가장 지금 유력한 후보입니다. 즉 바이든은 현재 가장 민주당에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란 말이에요. 민주당이 지금 자기네 당에서 가장 표가 좋게 나오고 있는 사람 바이든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이 옛날 문제를 다시 꺼내 들어가지고 막 열심히 해본다? 파본다? 근데 만약에 진짜 바이든한테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내년에 트럼프도 재선합니다. 피곤해져요. 여러분. 민주당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조사가 확대되면서.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네. 지금 가만히 놔두면 바이든이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론조사상. 근데 갑자기 옛날 문제 꺼내들어가지고 트럼프 탄핵시키겠다고 이거 꺼내들었다가 바이든이 만약에 내년에 대선에서 못 나온다. 그럼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진다니까요. 민주당 스스로 정말 확실한 팩트나 근거가 없으면 스스로 조사를 접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절차까지 밟지도 않고 민주당이 스스로 이 문제를 접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또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정리할 시간도 없이 시간이 끝났는데, 그 금융시장 영향을 한번 짚어보면요. 단기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악재가 어떤 빌미로 작용한 건 맞다. 하지만 실제 탄핵으로 연결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경험적으로 탄핵 이슈는 단기 요인이었고 실제 탄핵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금융시장의 추세는 펀더멘털이 결정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중 무역 협상인데 10월 중순으로 지금 날짜가 픽스가 됐죠. 그래서 단기 조정은 있겠습니다만 뭐 지금 코스피가 13일 연속 상승하고 어차피 쉬어야 되는 타이밍에서 악재로 딱 잘 나와준 건 맞고요. 다만 시장은 10월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탄핵 이슈 때문에 만약에 장이 빠진다면은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탄핵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탄핵이 되기를 바라는 전 세계 80억 명의 인구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탄핵을 바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오늘 제가 트럼프 탄핵이 어려운 4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 뒤로 이어서 닥터남 전문가님께서 또 못다한 주식시장의 이야기, 특징주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